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입지자들이 잇따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융복합 산업단지와 국립심혈관센터가 들어설 첨단 3지구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용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동안 사기 행각을 계속 벌여 추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안군과 영광군을 연결하는 칠산대교가 개통했습니다. 두 지역을 오가는 시간이 1시간이나 단축됐습니다. 총선 예비 후보들과 출마 예정자들이 잇따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인물과 정책을 알리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선거운동에서도 유튜브가 대세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거리로 나선 후보들. 하루에 1000명의 유권자와 악수한다는 목표로 주민들의 풍덩 뛰어들어서 주민들의 마음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쌀쌀해진 날씨에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출마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악수와 명함 한 장으로는 제대로 알릴 방법도 없습니다. 명함을 통해서 이력을 아는 정도 수준이지 이 후보의 가치가 무엇이고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눈빛을 맞출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한계 때문에 총선 입지자들이 유튜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몇몇 후보들은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고 조호섭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을 유튜브로 찾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자신을 알릴 수 있고 지지자들을 통해서 휴대폰으로도 쉽게 컨텐츠를 퍼나를 수도 있다는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요새 태그를 건다고 하는데 제 이름이 들어간 콘텐츠를 어떻게 잘 검색이 되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런 확장성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요원과 검색 요원 등으로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구성해서 SNS를 통한 불법 선거 운동을 밀착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을 신축할 업체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결정됐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자동차 공장 신축 공사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 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올해 시공능력 평가 7위 업체로 현대자동차 베이징 인도 공장, 기아차 인도 미국 공장 등을 건설한 경험이 강점으로 평가됐습니다. 글로벌모터스는 입찰 제안서 검토를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 금액의 60% 이상을 광주 전남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AI 인공지능 융복합 산업의 거점인 광주 첨단 3지구의 개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어 첨단 3지구 개발 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개발 사업 대상지는 361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AI 중심 융복합 산업단지와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아집니다. 한기가 점차 더 밀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0.5도로 어제보다 3.5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고요. 체감온도상으로는 영하 2도 안팎에서 출발을 한 셈입니다. 하루 새 피부에 닿는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죠.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 나가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유지되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점점 더 낮아지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이면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내내 공기도 청정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다 돈만 받고 사라지는 사기 사건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런데 한 사기 용의자의 경찰 수사를 놓고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용의자가 사기 행각을 계속해 추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 휴대폰을 싸게 판다는 글을 보고 49만 원을 입금했다가 물건은 받지 못한 40대 남성. 이 남성은 피해도 피해지만 경찰 수사에 불만이 많습니다. 지난달 돈만 챙긴 박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박 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고소돼 3건의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 인터넷 사기를 벌여 추가로 고소된 것만 30건이 넘고 이 와중에도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올 초부터 사기 사건이 계속 일어났고 신고 대행 그런 거 보면 한 6월달 정도부터는 수사가 된 것 같은데 제가 11월달 당했고 하다 보니까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는 이들은 A씨뿐만이 아닙니다. 박 씨에게 속았다는 피해자들 수십 명은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단체 대화방까지 만들었습니다. 박 씨가 지난달 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는 말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범죄자는 뭘 하든지 너무 자유로운 거죠. 그 사이에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저 이후로 한 10건, 15건 가까이 늘어났고요. 중고 사이트에서 당한 피해 사례를 신고하는 어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60건 정도가 박 씨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전자기기 물품 사기를 당했다고 접수되어 있고요. 이렇게 최근까지도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피해자가 속출하는데도 경찰이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 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제때 응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다는 것이 경찰이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그러면서 박 씨가 최근 연락이 닿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구속 수사 방침에 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했다며 댓글을 직접 달며 추가 피해를 막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공웅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현재 하고 있는 연말 음주운전 단속을 보다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은 윤창호법 등의 시행으로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줄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지난해 4명에서 올해 5명으로 늘고 있어서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주 야간은 물론 심야에도 장소를 불문하고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민과의 점심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 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일관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고소 시점 등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30일 주민 12명이 참석한 장성의 한 식당 점심 식사 자리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육지인데도 섬처럼 떨어져 있던 무안군과 영광군이 마침내 다리로 연결됐습니다. 이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서남권을 바닷길을 따라 달리며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평만 바다 위로 칠산대교가 완공됐습니다. 지난 2012년 공사 이후 7년 만입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막혀있던 국도 77호선이 칠산대교를 통해 뚫렸습니다. 칠산대교가 개통되면서 무안군에서 영광군까지 70분 걸리던 게 5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59km를 돌아가던 길이 단 3km로 단축된 겁니다. 딴 동네 같이 지내지, 서로 다른 동네 같이. 여기서 저기 안평으로 해서 돌아야 되니까. 아름다운 해안선을 미천 삼아 과거와 전혀 다른 관광산업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무안 뻘락지, 영광 굴비, 한평 한우 등을 비롯해 앞서 개통된 신안 천사대교 그리고 목포 해상 케이블카까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데도 오가기가 불편한 게 가장 아쉬웠던 전남 서남권에 중요한 관문이 생겼습니다. 호주에 그레이트 오션 로드가 있는데 그런 세계적인 해양 관광 도로보다도 더 멋진 서남해안 관광 일주도로가 돼서 황홀한 노을이 일품인 칠산바다와 바닷길로 칠산대교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상하행성 양쪽에 첨단 비하 간이 정류장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광산구 첨단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경청의 날 행사를 열고 첨단 비하 주민들이 서울행 고속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에 상행선 간이정류장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상행선 간이정류장이 설치되면 첨단 비하 주민 40여만 명이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노승일 씨가 광주에서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노승일 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노 예비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본선에서 유권자의 평가를 받고 당선이 될 경우 민주당에 가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자연은 친근하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존재, 동경의 대상 등 다양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통 산수화에는 이런 시각들이 잘 담겨 있는데요. 한국 전통 산수화를 활용해 현대인의 삶을 담은 전시가 하정우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진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리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전시 제목이 와신 짬뽕이더라고요. 굉장히 강렬한데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네, 김요한 씨께 와신짬뽕, 그렇죠? 네, 한자어로 와 바뀌다, 신 나아간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네, 바뀌어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작가가 재조합하여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짬뽕이라 하면은 뭔가 뒤섞여 있는 음식이 연상이 되잖아요. 네. 이번 전시 작품들도 기법과 재료, 소재들이 섞여 있어서 전통을 변화시켜 새롭게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작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네, 작가의 만남 시간이 있어요. 내일 20일 오후 3시에 있고요. 이어서 개막식이 5시에 열립니다. 네, 작품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작품부터 살펴볼까요? 맛있는 산수 같이 볼까요? 네. 짬뽕 요리, 갖가지 과일들, 그리고 팥빙수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들이 섞여 있습니다. 구름에 둘러싸인 큰 산, 작은 산, 첩첩산중 속에서 물소리를 벗삼아 글을 읽는 선비의 모습이 있을까 살펴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오르는 사람들, 낚시하는 사람들, 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눈에 익숙한 풍경을 담아서인지 사경산수화의 맥을 잇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무엇보다도 작가만의 독자적인 화법과 화론이 엿보입니다. 네. 작가들의 신작도 이번 전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신작을 하나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층 정면으로 들어서면은 네. 대형 산수화입니다. 레인보우 무등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부드러운 질감과 그리고 다양한 색채의 줄무늬가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어 표현되어 있는데요. 작업 기간이 무려 4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매일 아침 9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몰입을 했는데요. 네, 앞서 산수화를 소개했지만 이번 전시에는 편집된 산수라고 하는 3차원 입체 조형물, 그리고 단채널 영상, 그리고 디지털 프린트 작품들도 있습니다. 네, 작가가 이렇게 한국화 기법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 한국화를 할 때는 붓으로 한 획을 그으면서 시작하고 완성되는 것이 좋았다는데요. 네, 작가는 그런 점에 매력을 느껴서 한국인이라면 한국화는 뿌리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여기 현대적인 기법을 도입하면은 충분히 언어력을 가지겠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젊은 작가들의 산수화를 오늘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전통적 의미의 어떤 한국화 네.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네,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 하정욱 미술관에서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는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화의 재조명, 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립니다. 네, 조선시대 실경 산수화를 통해 본 한국화의 정체성, 동양의 자연관에 내재된 억압 기제로서의 삼원법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네, 세미나 전시를 통해서 한국화, 가깝게는 산수화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더욱 찾아보시길 기대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애인 하면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여기에 어렵게 번 돈의 일부를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내놓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성남 씨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입니다. 최근 백혈병까지 앓았던 성남 씨는 가족이 없어 다른 장애인 3명과 함께 공동 생활가정에서 지냅니다. 기초수급비와 장애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 하루 3시간씩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한 달에 45만 원을 법니다. 저거 뜨고 아뜨뜨고 이러고 김 씨와 함께 살며 서로 의지하는 또 다른 지적장애인인 성종 씨와 재민 씨. 이들이 무언가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온 공동 저금통입니다. 저금통을 열자 쏟아져 나오는 꼬깃꼬깃한 지폐와 손때 묻은 동전들. 이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먹고 싶은 걸 참아가며 모은 돈이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노래 듣게 하려고 편의점 가서 먹을 거도 사 먹고 막 그랬었죠. 처음에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시작한 모금이었지만 밥을 굶고 있다는 아이들이 많다는 소식에 계획을 바꿨습니다. 자신들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이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자주 저금통을 찾았습니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이 부를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애이지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남들처럼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는 소망은 접어야 했지만 자신들의 돈이 배고픈 아이들의 끼니가 된다는 생각에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 따뜻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야심차게 준비한 블록버스터급 대형 공연물 무사 불멸의 영웅들이 첫 선을 보입니다. 무사는 신화와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아시아의 영웅 캐릭터를 소재로 만든 판타지 공연물로 전석이 매진된 가운데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문화전당 예술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문화전당은 무사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아트 상품 등 2차, 3차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관계자들을 불러 투자 설명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광주FC가 박진섭 감독과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광주FC 구단은 팀을 일부 리그로 승격시키는 등 지난 2년간의 성적으로 박 감독의 능력과 지도력이 확인됐다며 일부 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FC는 다음 달 2일부터 순천과 태국 치앙마이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회기를 마친 전남도 의회 의원들이 대거 해외 연수에 나섰습니다. 교육위원회 등 의원 9명은 어제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를 방문해 동유럽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운영 현황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또 내년 1월 말 기획행정위원회는 유럽의 가족 친화 정책 등을 살피러 독일과 체코, 헝가리로 떠나고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의원들은 해양하천 개발 현황 파악을 위해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들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공무 해외 출장에는 1억여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성별과 출생지를 뜻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내년 10월부터는 성별과 임의번호로 구성됩니다. 현행 체계로는 지역 차별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의견에 따른 건데요.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영향이 없고 내년 10월 이후 출생, 국적 취득,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새로 만들어진 주민등록번호에 한해 적용됩니다. 16일부터 내년 1월까지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입니다. 이미 첫날부터 광주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3명 등 총 8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요. 경찰은 밤낮 없이 불시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술잔 잡는 자리에는 운전대 놓고 가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살롱 음악회가 내일 오후 2시 30분 효천지구 어반도룩에서 열립니다. 섬세한 연주가 매력적인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차이코프스키 사계, 슈만 헌정 등을 선사하는데요. 간단한 사연을 메일로 보내면 현장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연주회는 25일 오전 11시 10분부터 광주 MBC 라디오로도 방송됩니다. 추운 겨울밤 서민들을 따뜻하게 덮여줬던 화로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동구 비운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겨울 화로 이야기 전인데요. 새끼 꼬던 시린 손을 고향처럼 품어주던 무쇠 화로, 일 나간 가족을 기다리며 된장찌개 올려놓던 질화로 등 100여 점의 화로들을 통해 따뜻한 옛 겨울 풍경을 전합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시 건국동 본촌 현진 에버빌 아파트 주민 50만 원, 치평중학교 문해교육 학생 11만 6,500원, 영암군 덕진면 100개 2구 마을 주민 19만 원, 담양군 가사문학면 생오지 마을 주민 20만 원, 곡성군 죽곡면 비봉마을 주민 8만 원, 상안마을 주민 10만 원, 원달마을 주민 10만 원, 당동마을 주민 8만 원, 반송마을 주민 10만 원, 조사마을 주민 5만 원, 서정마을 주민 10만 원, 태평마을 주민이 10만 원, 화순군 춘향면 화림 2구 주민이 21만 원, 대신 3구 주민이 13만 2천 원, 양곡리 주민이 20만 원, 구곡 1구 주민이 9만 6천 원, 용두리 주민 16만 원, 화순읍 세량리 주민이 10만 원, 내평리 주민 20만 원, 만연 1구 주민 15만 6천 원, 주도 1, 2 주민 7만 1천 원, 도웅 1, 2 주민 5만 원, 병라 1, 2 주민 25만 원, 서태 1, 2 주민 10만 원, 동북면 신율 1, 2 주민이 15만 원, 연돈 1, 2 주민 23만 원, 안성 1, 2 주민 20만 원, 가수 1, 2 주민 11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